아무튼 우리가 전국 최고의 비주쿨 학교고 창업 동아리도 전국 최고인데 여러분들이 올해도 열심히 좀 활동하셔서 또 후배들한테 본보이가 되고 또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한테도 본보이가 돼서 발전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자들은 다 신발 신고 왔죠? 또 슬리퍼 신고 오고 뭐 그랬나? 네. 발표할 때는 기본적으로 발표 자세도 중요한 거잖아. 그지? 발표하는 사람이 그런 기본 자세들도 잘 챙기고 오면 더 좋겠죠. 네, 이상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행운을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감 선생님 말씀이셨고, 자,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이 발표를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남아주신 선생님들 한 번만 쭉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임재훈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지연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부 이호선 선생님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자,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총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동안 발표를 하시고 혹여라도 길어진다 싶으면은 심사위원 재량에 의해서 중간에 발표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발표가 마무리되면 바로 2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는요, 바로 게임즈입니다. 게임즈 발표자 바로 앞으로 나와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미고 최고의 게임 개발 동아리 게임즈의 창동장을 맡은 강지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아이템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웹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웹게임이란 웹에서 다운로드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한 게임인데요. 2015년도에 아갈.io라는 웹게임이 흥행하면서 이런 웹게임이 많이 출시되었는데 이런 종류를 IO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손쉬운 접근성으로 초중학생들에게 이미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인기를 얻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웹게임들은 빛을 보지 못하거나 혹여 인지도를 얻는 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품까지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는 사례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철 인지도는 IO류 게임들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IO류 게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IO류 게임의 시초로 찍을 때는 아갈.io의 스크린샷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개발자나 개발사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 탓에 IO류 게임들은 혹여 차기작이 런칭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게임즈는 G플래닛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넥슨과 같은 온라인 게임 배급사들을 보시면 자회사나 또 외부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을 넥슨이라는 커다란 브랜드로 묶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IO 게임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G플래닛 네트워크는 IO 게임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통합 웹게임 배급 플랫폼입니다. G플래닛 네트워크는 게임즈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스튜디오에서 양질의 게임을 개발하고 또 이 양질의 게임을 G플래닛 팀에서 독점적으로 배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배급이 이루어지면 유동인구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생기면 구글의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또 게임 내에서 부분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얻어 이 수익은 저희 배급사와 그 제작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G플래닛에서 독점으로 배급하는 모든 게임은 G플래닛 게임으로서 배급되고 이 게임들은 수준 높은 퀄리티의 게임을 통해 G플래닛은 브랜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브랜드는 이후 다른 G플래닛 게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G플래닛 네트워크는 다른 양질의 게임을 발굴하고 흡수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이트 유동인구는 후에 G플래닛 네트워크가 다른 사업으로 진출할 때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 게임즈 계획이고 1년 계획이고요. 저희 게임즈는 크게 두 팀으로 나눠 활동할 계획입니다. 일단 팀 게임즈는 2학년 팀과 1학년 1팀, 1학년 2팀으로 나눠 기획과 교육을 같이 시작해서 개발한 게임을 이제 G플래닛 팀에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2019년 예상 사용 계획서입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을 위해 유니티 책 4권과 웹 개발을 위해 웹 개발 책 1권 177,900원, 그리고 저희 웹 게임을 올릴 도메인 222,200,000원을 합쳐서 337,000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게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IO를 게임이 이제 도메인이 .io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io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메인 비용이 22만 원. 그 정도로 나와요? 네, IO가 좀 비싸서. 아니면 좀 더 연간 사용이나요? 네, 1년 사용료가 22만 원. 지금 게임즈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없지만 이제 지금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내서 낼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앱이나 스토어나 이쪽으로 가서 게임즈만 수익성을 쉽게 낼 수 있는 것같긴 한데, 수익을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경험인데 그동안 한다고 하는 거 수익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작 작년까지 다 연동을 하면서 연동이니까 내보지는 못해서 수익이 없는 거예요. 계획 잠깐만 볼 수 있어요? G플래닛이 결국 게임즈에서 개발하는 게임을 올리는 건가요? 웹페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다른 재미있는 게임들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형성시킬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게임들을 올리면 유동인구가 생길 건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생성되면 커지면 이제 다른 개발자의 게임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임들을 수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저 방금 점심에 나왔어요. 점심에 사업자 분이 지금 어떤 게임을 만들겠다는 기획이 4월부터 5월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저 2학년이랑 1학년 1팀, 2팀 다 서로 다른 게임을 지금 기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게임이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 팀인 시나브로 팀입니다. 나와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넘겨? 오른쪽이 왼쪽이 이죠. 점이 선이 면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시나브로입니다. 시나브로는 비주얼 노벨을 제작 발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본론에 앞서 간단히 조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감독과 산하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감독 겸 디자인 및 아트부 김성수, 재무 및 마케팅부 김유준, 개발부장 윤여민, 기획부장 서성윤이 각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저희가
만들 비주얼 노벨은 게임의 진행을 묘사할 때 텍스트의 비중이 높은 게임을 총칭하는 장르입니다. 이 때문에 소설과 비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비주얼 노벨은 상황에 어울리는 사파와 배경음악이 포함되어 소설에 비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비주얼 노벨을 제작하기 위해 주요 기술을 예술 부분, 개발 부분, 시나리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술 부분은 다시 디자인, 아트, 음악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인 디자인 부분에서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리고 라이브 2D를 이용하여 게임 인터페이스 제작 또한 아이콘을 제작하며 캐릭터를 움직이지 못하는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든 등의 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아트 부분에서는 등장인물, 배경화면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게임 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시너지와의 협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악 부분에서는 게임에 들어갈 배경음악을 제작해야 합니다. 아트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 여기 소개된 분에게 외주를 맡길 예정입니다. 개발 부분은 유니티 엔진을 통해 게임을 제작할 것이며 개발부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쓰일 고전술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을 각색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쓰일 시나리오를 직접 창작합니다. 기획부에서 담당합니다. 프로젝트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이방인에서는 고전소설 이방인을 각색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미스트에서는 기획부에서 제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게임을 제작할 것이며 더욱 좋은 질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2D 기술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모바일 시장을 분석하였습니다. 파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사용하는 세대는 10대부터 50대가 모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들 게임이 속하는 어드벤처 부분에서는 세대가 높을수록 해본 경험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10대에서 30대를 주요 타겟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0대에서 30대에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 SNS를 통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중 트위터는 개발 과정을 자세하게 올릴 예정이며 페이스북에서는 직접적인 광고와 업데이트 내역을 올릴 것입니다. 다음 마케팅 계획으로는 직접 웹사이트를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주로 외국인에게 게임을 소개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마케팅 계획으로는 자주 할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스트 포스라는 게임은 3일간 50% 세일을 하여 순이익 30% 순이익을 30% 이상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임을 만들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실제로 프로젝트 이방인에서는 약 40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며 프로젝트 미스트 또한 25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지원 요청비를 92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희가 투자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투자자는 바로 드림앤퓨처랩스 이용덕 대표님입니다. 실제로 2월 20일 이용덕 대표님과 한 차례 면담을 하였으며 3월 30일 날 다시 만나서 투자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이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텀블벅을 통하여 BGM CD 같은 것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익 고전은 아직 확정된 개발 돈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이방인이 5,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투자 금액을 갚기 위하여 2,800원을 드림앤퓨처랩스에 다시 돌려주고 700원을 시너지에 돌려주며 세금으로 각 스토어에 1,500원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드림앤퓨처랩스에서 지원한 돈을 모두 갚았다면 이렇게 시나브로가 1,700원, 드림앤퓨처랩스가 800원, 시너지가 1,000원, 스토어가 1,500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연간계획은 자세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주시면 하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입 실행 영상이 있겠습니다.
약 20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이방인 게임의 목적은 요즘 게임들 보면요, 요즘 게임들을 보자면 정말 의미 없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게임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유쾌함, 쾌락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더 나아가요. 사람들에게 교훈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하브로였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온 팀의 발표입니다. 나와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온의 창업 동아리 언더라고 하고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한상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를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수학을 배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배우셨습니까? 알파벳 기초부터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학습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을 배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책들은 알고리즘이 아닌 C 언어 기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더 많습니다. 설사 알고리즘에 관한 책들이 있다고 해도 알고리즘의 기초, 그 딱 앞부분 전체 알고리즘의 10%도 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기초밖에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 보이는 책들은 C 언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위에 나오는 책들이고 밑에 나오는 책들은 알고리즘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위 3개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기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초를 넘어설 만한 어떤 심화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 강의는 어떨까요? 이 책은 264페이지나 되지만 한 가지의 알고리즘만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과 연관된 이 강의는 그리고 두 강의 모두는 대다수의 유사한 문제들의 반복이라는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의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고리즘을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그리고 다음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고리즘의 온라인 강의인데 이 온라인 강의조차도 알고리즘 몇 개를 취사 선택해서 나열식으로 교육을 할 뿐 알고리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단순 나열식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법은 온라인 사이트 혹은 올림피아드에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맞는 알고리즘을 찾아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준이라는 온라인 저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 내용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단순 나열식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알고리즘의 순서가 없이 그냥 차례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알고리즘의 순서를 체계화하자였습니다. 이게 저희의 처음 아이디어였어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울 때 A라는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 다음 B라는 알고리즘을 배우고 C라는 알고리즘을 배우고 D라는 알고리즘을 배우고 E라는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연관성이란 아주 미비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리즘을 상위 알고리즘과 하위 알고리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이 알고리즘 사이에 연관관계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사이에 얽혀있는 연관관계였습니다. 알고리즘의 교육 순서를 체계화하자.
저희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목표입니다. 저희의 모델에서는 처음에 낮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 위에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은 상위 알고리즘을 배우게 됩니다. 이 상위 알고리즘은 다시 하위 알고리즘이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한 밑바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구상한 모델은 저희의 알고리즘 체계화된 내용을 담은 책과 그리고 온라인 코딩, 온라인 저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 학습 순서를 담은 책입니다. 알고리즘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화하여서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 순서와 연계한 온라인 저지. 기존에는 온라인 저지 사이트가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진행되는 강의들은 대부분 유료인 경우나 아니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만 책과 온라인 저지를 같이 연계해서 책에 있는 학습 순서로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심화 내용을 온라인 저지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2019년 활동 계획은 이 정도 위에서부터 거의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고리즘 순서를 먼저 책에 담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그것으로 책 원고 작성 및 출판과 그리고 이 책을 통한 알고리즘 교육 순서 설명회를 희망하는 학교 혹은 희망하는 학원 학생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온라인 저지 사이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예산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책과 그리고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한 알고리즘의 정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일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 혹은 공간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알고리즘과 하위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결국은 나와 있는 알고리즘의 체계화인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문제 해결 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발표한 건 상위 알고리즘과 하위 알고리즘의 체계를 재구조하는 거예요. 그죠? 재구조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문제 해결 기법을 만드는 게 새로운 알고리즘인데 그럼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만들지 않는 거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없는 똑같은 구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알고리즘을 처음 배우는 사람 혹은 다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체계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아까 그 예시를 들 때 하위 알고리즘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게 상위 알고리즘이 되고 그게 다시 또 그걸 토대로 더 상위의 알고리즘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혹시 생각하는 예시가 있나요? 일단 그 DFS처럼 이렇게 막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지만 그 DP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짧게 걸린다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FS가 하위 알고리즘인 거예요? 상위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토대로 상위 알고리즘은 뭐예요? 그 하위 알고리즘과 상위 알고리즘은 연관성이 있는데 하위 알고리즘들을 다 배우고 나면 그 상위 알고리즘은 하위 알고리즘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의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두 번째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책 구매한다고 하면서 헬로우 코딩 그림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알고리즘 요 책 한 권을 두 권이지만 어쨌든 뭐 요 책을 했어요. 네. 요 책 봤어요? 그 목차 구성 같은 거는 일단 다 본 상태입니다. 근데 왜 요 책을 선택했어요? 저희 동아리에는 일단 이번 1학년들이 뭐 정오를 하긴 했는데 다 공모 부분에서 상을 탔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 동아리에는
그 엄청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1학년들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일단 1학년들의 교육용으로 저 책을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팀은 인플루드입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내 앱 전문 개발 동아리 샵 인플루드 동장 2학년 5반 박상욱입니다. 일단 저희의 슬로건인 상상한 대로 만들어라. 이 상상한 대로 만들어라라는 슬로건과 같이 저희는 두 가지 상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IoT, 하나는 택배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IoT 관련된 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핫한 분야는 IoT, 인공지능, 블록체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내 주변에는 IoT 개발자가 많이 없을까? IoT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IoT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의문점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IoT를 시작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IoT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자. 또한 간단한 IoT 시스템을 사용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되어주자. 이 말을 저희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저희 드림플루드라는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중심으로 전등 제어, 스피커, 소리 제어, 가전제품 제어, 음식 조리 등 여러 가지 IoT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될 수 있는 IoT 키트들을 저희는 판매하여 사용자들이 직접 아두이노 관련된 부품들을 직접 구하지 않도록 저희가 모아놓은 부품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하여 유무료 강의 제공, IoT 관련 정보 제공, IoT 커뮤니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기대 효과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초심자들의 IoT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IoT 관련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꾸준한 강의를 통한 전문가가 육성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삼았고요. 사용자가 이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막 뽐내고 그걸 토대로 강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강의가 만들어진 거를 보고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또 강의로 만들고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익을 얻게 되는 방법은 IoT 키트 판매 수익과 유료 강의 판매 수익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저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나눈 부서입니다. 기획부, 마케팅부, 디자인부, 앱 개발부, 웹 개발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육 및 강의부 이렇게 구성하였고요.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의 상상한 대로 만들어라 인플루드의 두 번째 상상입니다. 마이 패키지라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문제집을 하나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시킨 문제집이 어디쯤 왔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앱에다가 배송 조회를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미흡하게 제공되었다는 점. 이 앱 같은 경우는 이 발송 교환국, 통합물류센터 입고, 집화, 그런 용어들이 저희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없다는 점.
해외 직구시 이러한 정보들을 해독을 못한다는 점, 그리고 특성화물 배송 시 모두 다 각자 따로 조회를 해서 봐야 된다는 점, 이 점들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배송 경로를 표시해주자. 또한 예상 위치 및 예상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줘서 사용자들이 예측하기 쉽게 전달해주자.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이 패키지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 대신 지도라는 시각적 정보를 이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본 앱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출발, 도착, 경유, 그리고 현재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위치, 그러한 것들을 지도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네, 빅데이터 기반으로 예상 현재 위치랑 도착 시간을 표시할 것입니다. 이것도 기대 효과가 총 3가지 있습니다. 소비자의 배송 지연 관련 불만 해소, 해외 직구 시 모두 별도로 조회해야 했던 불편함 해소, 그리고 도입 쇼핑몰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구조는 API 판매와 쇼핑몰 가입 계약으로 인해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요. 부서는 이렇게 총 4가지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지원금 신청 내역입니다. 저희가 아두이노 키트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 지원금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줄인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51만 3천 원을 저희가 제공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간 활동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마이 패키지를 구현을 하려면 지금 RFID 태그를 가지고 구현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마이 패키지라고 하는 택배 물품의 이동을 이렇게 파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되게 세밀한 간격으로 시분을 하여서 그런 차차 정확히 현재 위치를 저희는 택배 회사 차에다가 부착해서 위치 추적을 할 것까지는 비용이 너무 문제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어렵다 생각하고요. 시분할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걸 중간에 끊어서 그걸 멈춰놓게 하면 되겠죠. 그러한 점들은 저희는 그렇게 구상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걸 구현하려면 GPS 태그를 달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만약 지금 얘기한 대로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간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지금까지 인플루드였고요. 다음 발표는 TTL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TL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발표를 맡게 된 디지털 컨텐츠학과 김은지입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에도, 핸드폰 가게 앞 신호등을 기다릴 때에도, 심지어 아침에 울리는 기상송에서도 저희는 숨을 쉬듯이 음악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음악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는 우리가 데스파시토 음악을 들으며 열광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영어에 서툰데도 쉐이프 오브 유의 반주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것처럼, 음악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낯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TTL 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저희의 사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음악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작년 활동이 기사화된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떡하죠? 안 넘어가요. 네. 학교 이름으로 군산청년회의소에 기부된 50만 원의 금액 중 30만 원은 TTL의 작년 수익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이처럼 TTL 엔터테인먼트는 단순히 음원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환원을 최종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TTL은 즐거움을 주는 멜로디, 감동을 주는 가사, 음악으로 하나 되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내 유일 미디 작곡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컴퓨터로 작곡한 음악 콘텐츠를 판매하고 작사, 작곡, 엔지니어링 등의 모든 활동을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영상과 디자인을 다루는 타 동아리들과 음반 판매를 하는 기업들과의 협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규 4집은 약 8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2016년 정규 5집 데이라이프 앨범은 약 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전에 기부하였습니다. 2017년 정규 6집 스텔라 앨범은 약 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작년 정규 7집 TTL 랜드 패스포트 앨범은 약 75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의 창업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 아이템인 디지털 음원 제작 및 판매로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완판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고, 둘째는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서 학과의 특성을 살려 예약 구매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단독 콘서트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문화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계획입니다. 앨범 예약 판매를 통하여 앨범의 희소성을 극대화하고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것이고, 타 동아리들과 협업을 통해 만든 프리뷰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내 단독 콘서트를 열어서 TTL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판매 욕구를 자극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활동 계획입니다. 4월에는 FL 스튜디오 기초 교육을 할 예정이고, 5월에는 작사, 작곡 교육, 그리고 교내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작사와 작곡 교육을 통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 7월에는 분야별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부원들은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8월에는 앨범 디자인을 최종 설정할 예정이고, 9월에는 믹싱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육을 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앨범 발매 및 판매, 뮤직비디오 제작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2월에는 교내 축제에 참가하여 TTL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사용 계획입니다. 저희는 앞서 발표했던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앨범 제작비 57만 원, 앨범 유통 및 홍보 비용 11만 5,800원,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 비용 17,958원으로 총 70만 3,758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TTL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전혀 앱 개발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음악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일단 주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앱과 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넣지 않았고요. 저희 동아리 원들 중에 이과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의 능력을 빌려서 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만. 네. 교내 콘서트 활동을 이제 하나의 활동으로 잡아왔는데 네. 교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매년 해오고 있죠. 네. 그걸 조금 확대를 해서 교외나 다른 학교 동아리랑 같이 이렇게 연합 공연을 해서 오히려 교내 마케팅뿐만 아니라 교회 마케팅으로 마케팅 범위를 넓혀서 조금 더 수익 구조에 뭔가 내용을 더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작년에 오산시 동아리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걸 계획서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교회로 나가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레직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고 융합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레직의 창업 동아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동아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프레시와 로지컬의 합성으로 프레시의 프레와 로지컬의 직이 합쳐져 새롭고 논리적인 융합 콘텐츠를 만든다는 뜻으로 2011년부터 8년간 진행되어 오는 장수 동아리이며 올해는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프레직의 실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 사이언스 데이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비주쿨 페스티벌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경기창조학교에서 수상하였고 급식실 RFID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작곡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YC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었고 수상하였으며 경기과학 멘토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작년 실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이로 센서와 머신러닝을 통해 자세를 판별하고 이를 안드로이드 앱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를 제작하였으며 나만의 스노우 만들기라는 주제로 부스 활동을 진행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활용하여 고유의 그림을 훈련시켜 다른 그림에 적용시키는 것을 하였으며 지진 액상화 현상 관찰 및 대한 모색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구강 상피세포 DNA 추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키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고 키넥트를 활용하여 인체 자세 감지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은 신선식품 분류 및 특성 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이템을 생각하기에 앞서 저희는 6차 산업으로 농업기술이 다시 이슈가 되는 시대에 맞게 스마트팜을 지은 저희 학교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선생님과 여러 친구들이 그 스마트팜에서 식품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로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신선식품 분류 및 특성 검출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프로젝트를 토마토를 대표적인 사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안 익은 토마토부터 익은 토마토까지 인공지능을 통해 모두 훈련시킨 후 이 프로그램을 RC카 또는 드론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적으로 토마토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하여서 장차 다른 신선식품에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동영상 제작 플랫폼에서의 소요 데이터 예측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와 같은 청소년들은 어떤 영상을 재생하기 전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어떤 영상을 어떠한 화질에 따라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소모될지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위와 같이 유튜브 영상 하나당 데이터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현재 알아본 상태이며 이 데이터량이 화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수치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정보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소요 데이터를 정확히 예측하여 앱을 통해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작년에 제작해왔던 뉴럴 스타일을 웹에다가 적용시켜 그림들에 대한 피드백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잘한 점이 무엇인지를 모두 받아 점점 더 나아지는 그림을 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4월 달에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을 소개한 후 교육 및 학습을 한 후 5월 달에는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분업하여 작업을 한 후 7월 달에 모두 협업을 하여서 사업 아이템 제작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 준 후 학습을 진행할 것이며 9월 달에 다시 분업하여 작업한 후 10월 달에는 두 번째 사업 아이템 제작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달에도 세 번째 사업 아이템 소개를 한 후 협업을 통해 제작을 모두 완성하여 12월 달에는 사업 아이템 보완 및 정리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협업을 위한 슬랙, 그리고 토마토 검사를 위한 라즈베리 파이와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아마존 GPU 서버, 그리고 앱 개발용 공기계, 그리고 프레직 웹사이트 서버를 열기 위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 프레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한 내용이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는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지금 간단하게 소개할까요? 일단은 그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정확도를 높여서 실제 농사 기술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여서 이제 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영상 그 플랫폼은 이제 앱을 구현하여서 구글 앱스토어에서 광고비 등을 이용하여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며 마지막은 이제 웹사이트에 공짜로 그 뉴럴 스타일을 올림으로써 웹사이트에 광고비 등을 얻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럴 스타일이라고 했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가 뭐예요? 그건 이제 사실 작년부터 이제 해왔던 작업인데 이를 이제 웹사이트에 구현하여서 이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림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팀원들 모두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그림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도 보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고우의 그림이랑 결국은 그 스타일을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림의 뭔가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배우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사용자가 그린 그림에 이제 고우의 하풍이나 뭐 다른 작가의 하풍이 들어가도록 제작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그림에 이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네, 다음 팀은 스텔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한 개 있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쉽게 철저하게 스텔스 인사드립니다. 우선 스텔스의 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새롭게 쉽게 철저하게와 본교 교훈 중 하나인 나눔을 결합하여 있는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디미고 안에서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정보 보안은 공부를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친절한 로드맵의 부재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텔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이자 커리큘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스텔스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저희 스텔스의 커리큘럼은 총 5개의 트랙과 3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5개의 트랙은 시스템 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웹 해킹, 네트워크, 그리고 포렌식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3개의 단계는 기초, 보통, 그리고 심화 이렇게 3개의 단계를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초는 각 기술별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단계이며, 보통은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 익스플로잇이 가능한 개념들을 보통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화는 이 기초와 보통 단계에서 익혔던 이런 취약점들이 실제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주제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올해 2019년 스텔스의 목적은 이 15가지 중 시스템 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웹 해킹에서 각각 기초 단계에서 보통 단계까지 제작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존에 보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직접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 스텔스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은 과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로드맵입니다. 제가 우연히 웹 개발에 대해서 공부할 일이 있어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트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도표가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적절한가, 혹은 이 기술이 어디서 더 응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가를 응용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림을 매 차시마다 탑재하여 저희 시스템을 사용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외 자료들을 다수 번역하여 탑재하여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다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해외에 있는 문서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총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리큘럼과 플랫폼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우선 각각의 SNS에 저희 스텔스의 페이지를 만들어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또 로드맵을 제시해준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 보안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나도 저 높은 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낮춰줄 테니 여러분은 그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식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 정보 보안이라는 주제로 다수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스텔스의 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1학년 학생들은 그 교육받은 내용을 참고하여서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월달에 부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5월달에 커리큘럼을 표준화시키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10월까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하며 피드백을 받아가며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스텔스의 예산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 구매와 가상 서버 호스팅 비용으로 각각 17만 6천 원과 11만 8천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쉽게 철저하게 구성된 새로운 스텔스 어떠셨나요? 저희 스텔스는 정보 보안을 배우고 싶지만 어려워서 막막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길을 찾는 그날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텔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보보안 관련된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기존
그 사이트와의 차이점, 그리고 예상하는 수강료는 어느 정도인지, 뭐 수익 창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테스라는 플랫폼을 제시하게 되었고, 기존에 뭐 가령 좀 실제 회사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프런이라는 지식공유 시스템을 저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정부와는 사실은 좀 너무 실제 세계에서만 사용된 그런 리얼워드에 너무 치중돼 있고, 실제로 CTF 대회에 나가서 문제를 푼다거나 혹은 취미로 공부하기 위한 정보부안의 지식은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또 제가 찾아본 결과 대부분 그런 자료들이 최신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한 커리큘럼을 따고 쭉 공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직 기초에서 보통 단계까지만의 단계를 예상하고 있는 바라 교육비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일단 무료로 공익 사업으로 풀 예정이고요. 모든 커리큘럼이 완성되면 강좌당 10,000원에서 30,000원 수준을 책정하여서 수익 창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윙 엔터테인먼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윙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주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사업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저희의 사업 목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윙 엔터테인먼트는 종합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가지 분야만이 아닌 여러 분야를 연관시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수익이 있는 프로젝트, 유익 프로젝트는 소프트윙의 2019년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입니다. 유익 프로젝트는 유튜브와 자사 웹의 광고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고, 브이로그와 같은 대중적인 콘텐츠로 자연스러운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 영상 콘텐츠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유익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젝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윙에서 이전에 진행한 처음 만나는 시언어라는 컨텐츠를 연계시킨 교육 컨텐츠 시언어처럼 배우는 시리즈입니다. 이는 동영상 강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원의 꿈을 이야기하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다 컨텐츠입니다. 이 영상 컨텐츠는 세 번째에 있는 소프트윙 브이로그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실험실 프로젝트입니다. 영상 장르에 한계란 없다라는 모토하에 진행되는 실험실 프로젝트는 기존의 영상의 한계에서 벗어나 동아리원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런 실험실 프로젝트로 영상 콘텐츠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업 아이템은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인디게임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게임을 만들어도 비용과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출시를 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신의 게임의 날개를 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아리원이 만든 게임이나 다른 동아리가 만든 게임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게임 개발은 유니티 엔진을 활용할 것이며 배포는 스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다른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슈퍼 알파카 브라더스라는 게임을 배급한 바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술은 크라우드 펀딩 아트북 사업입니다. 동아리원들이 가진 예술적 능력으로 아트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으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트북 제작 과정에서는 과천외고 동아리 볼륨과 함께 번역 사파 과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 여러분들이 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텍스트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암기 과목은 정말 공부하기 쉽고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한국사를 이렇게 글로만 나와 있지 않고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사업이 바로 한국사 연표 앱 비주얼 히스토리입니다. 이전의 앱들은 글로만 정리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만 이루어지지 않아 가독성이 좋은 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앱들은 공무원 시험에 앱이 초점에 맞춰 있는데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내용을 외우게 되어서 수능 공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필터 기능을 추가하여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는 앱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앱 개발은 플러터 프레임워크와 벡터 디자인 툴 2디멘션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경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사용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청은 50만 원 신청하여 4,900원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웹서버 호스팅에 약 10만 원, 웹 도메인 연장에 약 2만 원, 그리고 스팀 게임 출시 비용에 11만 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이전에 아트북 제조 초기 비용으로 22만 원, 그리고 영상 교재 2만 6천 원을 사용하여 5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약 10명입니다. 10명의 인원으로 저거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분야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 그럼 학업을 포기하고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프팅 엔터테인먼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윙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코인 팀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2019년에 대한민국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총 162조 원이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감하는 동아리 코인 발표 시작합니다. 저는 창업동아리장 유승서입니다. 먼저 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인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코인은 사회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탐구한 후 IT 기술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러한 3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코인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인에는 3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임팩트 연구소 코인입니다. 소셜 임팩트 연구소 코인은 이 아이템 자체가 수익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템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여 그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블랙글래스, 쉬어가는 사람들, 사이클롭스가 있습니다. 블랙글래스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학벌, 학력 차별 없는 채용 플랫폼입니다. 쉬어가는 사람들은 노숙인을 위한 지속적인 자활 지원 플랫폼으로 예술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해 노숙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가공하고 이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사이클롭스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두 번째 사업 아이디어는 코인 저지입니다. 본래 신입생들의 코딩 학습을 위한 인트라넷이었지만 이에 범위를 확장하여 정기 구독형 온라인 알고리즘 저지 사이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모션 미러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미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음성 인식을 통해 유튜브를 거울에 띄우거나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거울을 말하는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모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미러입니다. 모션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직접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아이템을 다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2018년 코인은 사회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로 40개에 육박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회사의 투자 유치도 이끌어냈고 JA 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도 받는 등 대외적인 협력 관계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작년의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소셜 임팩트 연구소를 포함한 2019년의 코인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먼저 4월에는 신입 동아리원들의 동아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진행합니다. 5월 달에는 집중적인 1대1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 후 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체화시킵니다. 이때 코인 저지와 모션 미러는 그 프로젝트 팀과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11월에는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들을 마무리 짓고 사업 준비를 하며 12월에는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에 드는 예산은 99만 원은 창업 동아리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며 나머지 36만 원은 동아리 자본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게임에서 게임 오버된 것처럼 살면서 소외된 사람들, 동전을 넣어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코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6월 달에 하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6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쿠주인 팀이고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표 시작하면 PT 좀 느리는
네, 슬라이드 쇼가 너무 무거워서 좀 열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018) 캐스클래스 대표사례 선정, 2018년 전국 청소년 비즈쿨 대표사례 선정, 2018년 교내 창업 동아리 성과 발표 1위, 미래를 위한 도약 쿠즈인 디미고의 창업 동아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쿠즈인 디미고는 쿠즈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교내 유일 정식 법인 사업체입니다. 쿠즈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다음과 같은 10개 이상의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실적과 개인 동아리 매출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다소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적들을 바탕으로 2019년 창업 동아리 활동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기업과 네트워크 커넥션입니다. 커넥션은 청소년 기업가 자체 세미나 개최,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주관, 현직 기업가들과의 만남과 소통 시간, 학회 및 연구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학생 창업 네트워크 바이러스 네트워크와 기부 투자 펀드 시랩과 함께합니다. 추가로 창업 네트워크 프리즘과 여러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협력 제안이 오고 있어 검토 중이며 여러 단체 혹은 기업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디미고 학생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부문입니다. 마이네듀는 공부를 재밌게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 아래 기획되었으며 자유도가 높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응용한 IT 및 일반 교과 교육 솔루션입니다. 또 이코노아이와는 경제 및 진로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즈 CS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즈 CS는 2018년 새싹기업 경진대회 입선, 다양한 기관의 창업지원 확정, 투자사회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세계 최초의 1인 크리에이터 장작 지원 플랫폼입니다. 협력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부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천연 화장품 제작 업체인 보나주로와의 10대 헬스뷰티 콘텐츠 제작, 아프리카TV와의 독자적 학생 콘텐츠 제작, 강호동 배달앱 백업파이어의 배달앱 콜라보 유머 콘텐츠 제작, MCN 부분에서는 소속 크리에이터 컨설팅 및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학교 스마트팜 광고 등도 저희가 직접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단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개별 동아리원들의 프로젝트를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쿠즈는 이러한 실적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복지 체계로 쿠즈 슈퍼5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들과 차별화된 실제 기업과의 실무적 경험 제공,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비 지급, 그리고 업무량 및 직책에 따른 급여 지급, 운영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 개인별 연구 프로젝트 진행비 전액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창업 동아리 예산이 아닌 사내 예산으로 모두 지급될 예정이며 이러한 예산의 무분별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검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금 지급을 할 때 세금 또한 모두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쿠즈는 어떠한 직군의 학생들이 활동할까요? 저희는 기술 및 비기술 직군으로 나눠 활동할 예정입니다. 기술 직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 활동할 예정이며 이곳에서는 디자인이나 개발 등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비기술 파트에서는 마케팅과 기획, 경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많은 동아리원 수를 고려해서 혼합형 조직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조정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창업 동아리 지원금 신청 내용인데요. 저희 동아리원들의 활동을 위한 명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와 그리고 동아리원들의 교육을 위한 초격차라는 책을 구매할 예정이며 저희가 직접 제작할 교재 인쇄비를 해서 총 44만 1,810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원앤올리 비즈니스 클럽 인 디미고
2019년 쿠즈인님이고 창업동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원들이 실제로 참여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수익 배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뭐 동아리 자체 활동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 활동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네. 오늘 내일 있을 26개의 동아리 중에 지금 유일하게 3학년 발표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 쿠즈인 디미고라는 동아리의 핵심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지금 3학년이신데 내년에 되면 졸업을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다라는 분명히 큰 문제점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런 화려한 실적들을 과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뭔가 방안이라든지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은 저희 올해 제가 계약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매일 창업동의 시간마다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자체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인트라넷을 도입을 해서 제가 꼭 이곳에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쿠즈 인원들이 다 같이 있지 않아도 인트라넷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쿠즈인 팀이고였습니다. 다음은 가우디움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 가우디움의 2019 창업 동아리 발표를 진행할 지제철 콘텐츠과 권지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며 2018년 그리고 그 이전의 실적, 2019년 향후 계획과 수익 창출 및 홍보 방안, 그리고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우디움이란 무엇인가? 가우디움은 바로 즐거움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실제로 가우디움은 일반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요. 이에 가우디움의 궁극적인 모토는 바로 즐거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우디움의 2019 창업 동아리 최종 모토를 즐거움과 공익을 겸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가우디움은 2018년 다양한 프로젝트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는데요.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 스페셜 for you와 지친 일상을 위한 당신에게 원더랜드, 그리고 청각장애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 및 발주와 통신 판매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7년 썬캐쳐 프로젝트를 통한 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2016년 비정규직 노동자 개선, 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통하여 8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9년 가우디움은 크게 5개의 틀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는데요. 첫째, 유기견 프로젝트입니다. 동물보호협회 카라와의 협업을 통하여 유기견의 컨셉으로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수익 창출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의 70%는 카라에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프로젝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애니메이션, 만화책 등의
꿈과 희망이라는 컨셉을 이런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고안하여 다양한 제품의 발주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의 40%는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 기부될 예정이며 남은 60%를 학용품, 장난감 구입에 사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공예 제작 강좌 프로젝트입니다. 수공예 제작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대상자들에게 수공예 제작을 가이딩하며 어려운 입문 과정을 조력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프로젝트, 청소년 성장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기 말에는 음악 컨텐츠 제작 동아리 TTL과의 협업을 통하여 특정 테마를 이용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텀블벅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며 포스타입을 통한 후원금 수령 및 다양한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 및 구매자와의 소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가우디움 공식 계정과 팀원 개인의 유튜브 계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사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우디움은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 이용할 다양한 제품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외에도 수공예품에 사용될 예산을 총 합하여 39만 6,7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우디움은 즐거움과 공익을 겸비하는 것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약속드렸는데요. 이에 가우디움의 힘찬 날개짓을 응원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3학년 선배 최지호 선배의 이름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그 사업자 등록으로 실제 수익을 올린 경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작년 11월 프로젝트 거의 막바지에 등록을 계획하여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한 프로젝트라고도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은 있다? 네. 네. 네, 아까 소프트윙 같은 경우와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가우디움의 창업 동아리원이 8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8명의 인원으로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사업들을 1년 동안 다 완벽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지. 네, 우선 저희는 이번 이 다양한 실적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2학년 구성원들이 꽤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최대한 힘을 쓸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유기견 프로젝트 하면서 뭔가 네.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일단 제품 판매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마지막에 수공예 가이드라인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수공예 가이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뭐 수강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유기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이렇게 현재 가우디움이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이런 수익을 창출하였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디자인 후 텀블벅의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홍보 및 업로드를 하여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을 향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수공예 제작 강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수익 창출보다는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아리 3학년 선배 중에 지금 수공예에 대한 대단한 공헌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계신데요. 그 선배의 조력을 이용하여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우디움이었습니다. 네, 다음 팀은 크래커입니다.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바일 게임 동아리 크래커의 동아리 대표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아리의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위와 보시다시피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크래커는 말 그대로 크래커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로 쉽고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며 성장해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회사의 구성원은 기획자 2명,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 3명,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8명, 게임 디자이너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 활동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플레이 엑스포와 인디터 어워즈에 참가하여 실제 개발자들과 만나 얘기해보며 여러 개발에 관한 팁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와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으며 청소년 게임잼과 앱잼 게임 부문 등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들과 직접 개발을 해보는 실전 감각을 대해 익힐 수 있었으며 이 감각을 토대로 여러 동아리원들이 팀 또는 개인으로 위와 같은 게임들을 직접 개발하였으며 위에 있는 게임들이 전부가 아니라 총합해서 작년에만 9개의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지원금 8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원금을 20만 원을 받았으나 게임 소장 목적으로 사비로 구입하였으며 실사용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아이템은 어보이드라는 하이퍼 캐주얼 게임입니다. 어보이드라는 이름 그대로 텅 빈 공간을 피해서 달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흔해 보일 수 있는 게임에 저희는 3가지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터치를 뗀다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면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것. 두 번째, 다시 터치를 한다면 그곳으로 순간이동을 하며 다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마지막으로 손을 떼고 있는 동안은 시야가 점점 줄어들었다 다시 터치하면 시야가 늘어나는 이 3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색다른 경험해본 적 없는 재미를 선사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 아이템을 이용하여 기존 게임들과 다른 방식의 게임을 이용하여 기존 게임들과 비슷한 게임들만 나온다는 이 하이퍼 캐주얼 게임의 인식을 부수고 저희 회사를 널리 알려 추후 개발하는 게임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흥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페이스북과 유튜브 광고를 통해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디터 카페에 글을 씀으로써 실제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과 부스 운영을 통해 게임이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 유저를 더 많이 유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게임 쿠폰을 페이스북을 통해 뿌림으로써 중간에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저희 게임의 수익 구조는 구글 애드몹을 통한 보상형 광고를 통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광고 시청으로 게임 플레이어들을 최대한 유지하며 수입을 낼 것이며 게임 내 재화와 스킨 판매 등을 통한 추가적인 수입을 낼 것입니다. 그 다음 예산 사용 계획입니다. 유튜브 광고에 사용되는 돈 15만원, 그 다음 페이스북 광고에 사용되는 돈 58,800원, 유니티 교과서를 사는데 56,000원, 게임 서버 호스팅 비용 4만원, 총합해서 30만 4,8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서 5월에는 신입생들을 교육하며 어보이드의 기획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신입생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 6월에서 8월 동안은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과 BGM을 포함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 다음 9월에서 10월에는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수정해 나가고 더욱 좋게 만들어 나가는 다듬기 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서 12월에는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 후 초반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와 버그들을 수정하며 후반이 되면 새로운 컨텐츠들을 추가해 더욱 많은 유저를 유지하며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바일 게임 동아리 크래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여러 개의 게임을 만들었다 했는데요. 작년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였나요? 작년에는 연구 동아리로 활동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 목적으로 게임을 만들지 않아서 수익 창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들었던 게임들도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 할 정도의 완성도로 갖춰서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업 지원비를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쓰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쓰지 않은 이유를 일단 좀 들어볼 수 있을지. 저희가 도서를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고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개인적 소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비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 계획은 모두 다 도서 구입에만 계획을 두고 계셨던 건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커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팀인 도담 픽처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담픽처스의 사업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창업동아리장 허준호입니다.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도담픽처스는 2017년 개설된 디미골 유일 모션 그래픽 제작 동아리로 상상을 움직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션 그래픽, 넓게는 영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이 첫 창업 시도인 만큼 사업 아이템 선정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저희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두 가지의 사업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전년도 프로젝트를 이어받은 튜토리얼 제작과 올해 새로 시작하는 영상 템플릿의 판매입니다. 우선 튜토리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노담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튜토리얼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식 유튜브에 애프터 이펙트 튜토리얼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튜토리얼은 특히 차근차근 강의의 난이도를 올려가는 방식을 채택하여 초심자부터 경험자들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업로드를 통해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튜토리얼에 사용한 프로젝트 파일을 본 영상과 함께 업로드하여 시청자들의 이해까지 도울 것입니다. 튜토리얼은 현재 공익성을 위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사업 아이템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템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템플릿은 기초가 되는 틀이라는 뜻의 영단어이며 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희는 모션 그래픽의 영상의 제작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접할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을 주 고객층으로 삼아서 직접 제작한 템플릿을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격의 경우 시세와 퀄리티에 맞춰 유동성 있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둘을 모두 도담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모션 그래픽은 물론 영상을 강의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업이 현재 블루오션 상태에 있다고 판단, 발을 들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듯 사람들의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의와 템플릿으로 모션 그래픽의 대중성을 키우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형식의 강의를 제공, 제품에 대한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신규 고객의 원활한 유입도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주기적인 튜토리얼 업로드와 신규 템플릿 제공을 통해 고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템플릿의 판매에 따라 사용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제품을 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홍보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먼저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묶음 판매 전략입니다. 템플릿 판매 시 세트 판매를 제공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들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충성 고객 확보의 효과도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화 전략은 템플릿 판매 시 고객에게 친숙한 요소를 테마로 선정, 제작함으로써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층도 늘어날 것입니다. 업무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기타 인력의 경우 대부분의 동아리원들이 협업하여 더 수월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간 활동 계획입니다. 창업 동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일반 동아리와 연계된 인포그래픽 기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 조직에 따라 각자 맡은 사업 아이템을 제작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6월과 7월에는 외부 플러그인 심화 교육이, 8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시네마 4D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동아리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7월과 10월 중에는 영상 분석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는 자유롭게 영상을 선정한 후 사용된 효과 혹은 플러그인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11월에서 12월에는 DTL과의 협업을 통한 뮤직비디오 제작, 그리고 연간 활동 정리와 인수인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예산 계획입니다. 저희는 폰트, 스크립트, 그리고 프리셋과 관련 도서 등을 구매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고 총합 23만 2,6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난픽처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계획은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이 첫 창업 동아리고 지금까지는 연구 동아리로 진행해서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보고서에도 작성했듯이 계획으로는 어느 정도의 동아리원들의 실력과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동시에 갖춰진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보고서에는 그것이 거의 4분의 3 기점인 9월에서 10월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템플릿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9월, 10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엔바토 마켓 비디오 하이브 측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은 저희가 조사한 바 따로 그러니까 거기서 작가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쌓은 이후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C4D는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가요? C4D는 모션 그래픽이 저희가 처음에도 틀어드린 보통 모션 그래픽 하면 2D 그런 화려한 영상들을 떠올리시는데 모션 그래픽은 2D 모션 그래픽과 3D 모션 그래픽으로 나뉩니다.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3D 맥스나 시네마 4D 이런 마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도 되고 가장 셋 중에 배우기 쉽다고 널리 알려진 시네마 4D가 3D 모션 그래픽 제작에 가장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동아리원들에게 지속적인 시네마 4D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13개 동아리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지금까지 앉아 계시느라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교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총평 있으신지? 오늘 거 따로 낼 거 따로 아니잖아요. 네, 낼 것까지 다 해서 총합을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사 평가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습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교실로 이동하실 때 조용히 이동해 주시고요. 네,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챙겨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